먹이를 뜯을 때 고정시키는 가시, 외골격을 부수는 턱, 짧은 거리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긴 더듬이가 있습니다. 암컷의 페로몬을 느끼는 곳이죠. 암컷은 수컷보다 짧은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수컷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앞다리도 가시도 더 크고 날카롭죠. 몸 색깔이 주변과 비슷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지금은 수컷이 필요한 때입니다. 뱃속에 알을 품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빽빽한 곳에 가만히 있는 암컷을 수컷이 찾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암컷은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신호를 보냅니다. 페로몬이죠. 더듬이를 꼼꼼하게 닦는 수컷. 수컷은 결국 아래쪽에 있는 암컷을 찾아냅니다. 수컷에게 암컷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암컷. 경고를 무시하고 암컷에게 다가가는 수컷. 수컷은 암컷과 눈을 맞추려 합니다. 미숙한 수컷입니다. 암컷의 옆으로 다가갔죠. 자리를 옮기는 암컷. 암컷에겐 좀 더 노련한 수컷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수컷이 거리를 두고 암컷을 바라봅니다. 뒤쪽에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암컷은 눈치챘지만 내버려 둡니다. 암컷 뒷다리를 잡은 수컷. 수컷은 뒤에서만 매달리며 버팁니다. 암컷의 옆이나 앞으로 가지 않죠. 수컷은 배 끝에도 더듬이가 있습니다. 더듬이가 달린 수컷의 생식기는 스스로 암컷의 생식기를 찾습니다. 사정을 명령하는 신경다발이 배 쪽에 있기 때문이죠. 수컷의 머리는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 머리는 사정을 억제합니다. 살아남자는 쪽이죠. 암컷을 찾는 순간부터 수컷의 머리와 생식기는 충돌했을 겁니다. 암컷은 보통 사정을 막는 머리부터 먹습니다. 그 결과 더 적극적인 교미가 일어납니다. 수컷의 숨이 끊어지고
머리가 사라져도 수컷의 사정은 계속되고 암컷의 맥박은 힘차게 뜁니다. 수컷을 잡아먹은 암컷이 그렇지 않은 암컷보다 훨씬 더 많은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먹히는 수컷이 혹은 먹는 암컷이 알고 있었을까요? 한반도 바다에서 오직 제주에만 삽니다. 120여 마리가 전부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을 데가 없죠. 돌고래들은 달립니다. 섬 둘레를 돕니다. 하루 약 50km를 달리죠. 날씨가 좋지 않아도 달립니다. 계속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호흡 때문입니다. 이들은 폐로 숨쉬는 포유류죠. 잘 때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뇌의 반쪽이 깨어 있고 한쪽 눈도 뜨고 자죠. 그런데 눈을 뜨는 쪽은 보통 무리 바깥쪽이 아니라 무리 쪽입니다. 외부를 감시하는 것보다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돌고래는 등 지느러미로 알아봅니다. 모두 다른 모양과 무늬가 있죠. 숫자 1이 새겨진 제돌이. 제주에서 온 돌고래란 뜻이죠. 제돌이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쇼 돌고래였습니다. 이곳에서 잡혀가 4년 동안 공연을 했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고래 무리가 제돌이를 받아줄까 우려도 있었습니다. 꼬리로 수면을 치는 건 무리에게 과시하는 행동입니다. 제돌이 역시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정도로 무리의 일원이 됐죠. 돌고래 한 마리에게 무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물 위에서 뒤처진 돌고래 한 마리. 자연스럽지 못한 헤엄. 꼬리가 잘린 돌고래 오레입니다. 2019년에 발견됐죠. 낚싯줄에 묶여 꼬리가 잘린 것으로 짐작됩니다. 오래 살라고 오레라고 이름 붙여졌죠. 오레는 절룩거리며 무리를 쫓아갑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사는 돌고래는 없죠. 제도리와 오레, 사실 인간이 붙인 이름을 가진 돌고래는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0여 마리 모두 한 마리도 빠짐없이 이름이 있죠.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부르며 대화도 합니다. 사실 돌고래는 수다쟁이에 가깝습니다. 짝짓기 역시 이 무리 생활과 떼어놓고 말할 수 없죠. 짝짓기 행동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소란스럽습니다. 보통 암컷 한 마리를 여러 수컷들이 애워쌉니다. 하지만 암컷도 수컷만큼 빠르죠. 암컷 뜻에 거스르는 짝짓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암컷에게 마음이 있다 해도 3차원 물속에서의 자세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너 마리가 한 팀을 이룹니다. 암컷이 쉽게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수컷들이 서로 도와주고 함께 짝짓기를 하는 거죠. 수컷들끼리 자주 노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들에겐 친구가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사귀죠. 배를 뒤집어 친구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서로에게 오가며 쓰다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짝짓기 연습을 합니다. 가끔 올해도 암컷 역할을 맡아 다른 수컷들과 연습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단순한 연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수컷일 뿐 암컷과 짝짓기 할 때랑 같은 모습이죠. 수컷들끼리의 짝짓기 행동은 암컷과의 짝짓기 행동만큼이나 자주 일어납니다. 최초의 수컷이 탄생했을 때와는 다른 수컷들이죠. 내 쌍의 기는 다리.
큰 집게다리와 작은 집게다리. 흙에 붙은 녹조류를 걸러 먹습니다. 녹조류는 작아서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때 큰 집게발은 쓸모가 없죠. 작은 집게발이 온몸을 먹여 살립니다. 가끔 기는 다리까지 씁니다. 암컷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양팔로 먹죠. 수컷보다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쓸모도 있습니다. 굴을 팔 때도 양팔이 낫죠. 그런데 수컷은 침까지 발라가며 큰 집게발을 닦습니다. 수컷에겐 큰 게 중요하죠. 지금은 짝짓기철.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집게발이 활약할 때죠. 쉽게 승부가 안 날 땐 기는 다리를 땅에 박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뜻이죠. 수컷들의 결투는 끝날 줄 모르지만 땅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루 2번 물의 시간이 찾아오죠. 다시 땅의 시간. 이제부턴 굴을 놓고 싸웁니다. 굴은 은신처입니다. 하지만 짝짓기철엔 다른 목적으로 쓰이죠. 괜찮은 집은 꼭 주인이 있습니다. 그럼 뺏어야죠. 마음에 드는 굴을 얻으면 수컷은 다음 할 일을 합니다. 뭉치고 다져가며 굴 주변에 흙을 쌓았습니다. (10cm) 높이의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혼집이죠. 수컷들은 신혼집 앞에서 암컷을 부릅니다. 이때 기는 다리가 중요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하죠. 집게발을 흔들고 나면
몸 전체가 기우뚱합니다. 집게발은 몸보다 길고 몸무게 반 정도의 무게죠. 오늘도 어김없이 우레 시간이 찾아옵니다. 수컷들은 밀물을 대비합니다. 신혼집 입구를 흙으로 막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막을 순 없습니다. 밀물에 신혼집이 무너집니다. 물속에선 집게발도 흔들 수 없죠. 수컷은 다음 썰물을 기다려야 합니다. 썰물이 다시 찾아오지만 수컷들은 여전히 집게발을 흔들 수 없습니다. 밤이 됐기 때문이죠. 밤에는 집게발을 흔들어도 암컷이 볼 수 없습니다. 해가 떴는데 밀물인 날도 있습니다. 수컷이 구애할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먹기 바쁜 암컷입니다. 그래도 계속 불러봅니다. 수컷은 자신의 발걸음 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세는 거죠. 암컷이 관심을 보이면 뒷걸음치면서도 곧장 신혼집으로 들어갑니다. 신혼집 안에서 짝짓기를 하기 때문이죠. 굴 입구만 살펴도 암컷은 아는 것 같습니다. 평균 13번, 암컷은 수컷집에 10번 넘게 방문한 뒤 결정합니다. 신혼집에 들어가더라도 30초 이상 머물러야 짝짓기를 한 거죠.
짝짓기에 멈춰 있는 수컷의 시간. 이 시간이 수컷을 다른 경지로 이끌기도 합니다. 해저 면적의 1%도 안 되지만 바다 생물의 25%가 사는 곳. 산호군락입니다. (3, 4m) 깊이의 얕은 곳이라 햇빛이 잘 듭니다. 그리고 산호가 있죠. 이곳엔 먹이도 많고 숨을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깔의 물고기들로 늘 북적거리죠. 하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곳엔 햇빛의 약 20%만 들어옵니다. 산호군락보다 어둡고 모래의 바람이 불고 빈 껍데기가 나뒹구는 곳이죠. 사막 같은 이곳에 살짝 패인 곳이 있습니다. 누군가 지나다닌 흔적도 보입니다. 짝짓기 철이 되면 뭔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스케치하듯 얕게 쓱쓱 팝니다. 했던 것을 꼭 돌아봅니다. 그런 뒤에 움직이죠. 이번엔 힘을 실었습니다. 가슴 지느러미를 써서 불도저처럼 팝니다. 더 깊이, 더 많이 파내죠. 다시 멈춘 수컷. 이번엔 한 번 파고 그냥 지나갔다가 다시 팝니다. 그리고 팠던 곳을 더 깊게 파서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죠. 더욱 입체적으로 바뀐 구덩이. 이제 연장을 바꿉니다. 지금껏 가슴 지느러미를 썼다면 이번엔 뒷 지느러미를 씁니다. 이 수컷이 뭘 하는지 다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작품을 뭉개고 가는 이웃입니다. 주인에게 걸려 쫓겨나는 친구도 있죠.
주인과 친척인 이 보고조차 하지 않는 행동이죠. 이번엔 작품을 떠나 좀 멀리 가는 수컷. 조개를 이빨로 부서뜨려 여기저기에 뿌립니다. 이제부턴 섬세한 작업입니다. 조개를 이쪽에 놓아보기도 하고 저쪽에 놓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조개 장식은 수컷마다 다 다릅니다. 취향이 있는 행동이죠.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중심부 무늬를 완성하죠. (1.8m) 너비의 작품이 약 일주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입니다. 멀리 마중 나가 있는 수컷. 그동안 보이지 않던 암컷입니다. 수컷이 다가갔지만 암컷이 피했습니다. 암컷은 가려다 슬쩍 더 둘러봅니다. 다시 돌아오는 암컷. 암컷은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습니다. 수컷이 암컷 볼을 꼬집어 몸을 붙이면 암컷이 산란하고 수컷은 사정합니다. 다른 물고기에서도 볼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수컷의 작품은 짝짓기와 관련 있다는 것 외엔 자세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어떤 물고기도 이런 건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수컷이 또 있습니다. 2마리죠. 수컷 2마리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합창이죠. 둘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언어만 13가지죠. 이건 춤을 출 때 내는 소리입니다. 두 수컷이 춤추는 이유입니다. 수컷보다 짧은 꼬리. 암컷입니다. 수컷에 비해 수수하죠. 수수하다는 것은 선택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하는 입장은 화려할 필요가 없죠. 암컷이 커플로 춤추는 수컷들을 고릅니다. 둘의 춤을 보면 둘이 얼마나 연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호로 동작을 맞추며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마치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죠.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한 마리는 무대를 떠나고 한 마리만 무대에 남습니다. 남아있는 이 수컷이 선배 수컷입니다. 솔로 공연을 계속합니다. 선배의 춤이 빨라집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두 마리가 암컷을 유혹하지만 짝짓기는 선배만 합니다. 후배는 선배가 죽고 나서야 짝짓기가 가능하죠. 새로운 암컷이 왔습니다. 잘난 선배에겐 암컷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 선배는 숲의 최고 인기 수컷입니다. 후배 입장에선 춤도 노래도 배울 게 많죠. 그래서 선배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점프 회전 뒤 좌우로 이동하기. 암컷은 수컷 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암컷은 수컷이 꽤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정확히는 선배 수컷이죠. 후배는 이미 선배에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수컷이 거의 모든 암컷을 독차지합니다. 후배는 언제 선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새의 평균 수명은 12년 정도입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3년이 걸리고 선배가 될 때까지 5년이 걸립니다. 짝짓기 할 수 있는 시간은 4년 남짓이죠. 이번엔 머리가 살짝 빨간 암컷입니다. 인기 있는 선배의 회때에는 선배가 죽은 뒤에도 한동안 많은 암컷들이 찾아옵니다. 그 유산 때문에라도 후배는 이 선배를 따라야겠죠. 흥분한 암컷, 슬슬 후배가 비켜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처럼 비켜주지 않고
되돌아오는 후배. 후배가 암컷에게 달려듭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존재를 쫓아다니죠. 암컷은 깡총 거미답게 점프하며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수컷은 어떻게 암컷을 찾을까요? 거미줄입니다. 추락을 막는 밧줄이죠. 수컷은 암컷의 거미줄을 따라갑니다. 수컷의 다음 행동은 암컷에게 달려 있습니다. 암컷이 갑자기 다가가면 수컷은 도망칩니다. 그건 공격의 의미죠. 마음이 있다면 암컷은 제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수컷은 암컷의 반응을 보며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꽁무니를 치켜 세운 수컷. 수컷은 자신의 화려함과 기이함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암컷이 제대로 볼 수 있죠. 암컷은 잠깐만 봐도 압니다. 더 지켜볼 만한지 아닌지. 짝짓기 때 수컷의 몸과 행동은 암컷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두 눈처럼 보이는 등의 까만색은 반타블랙입니다. 빛을 흡수하는 색이어서 주변 무늬를 돋보이게 한다는 것을 수컷은 알까요? 암컷에게 보여지는 등의 무늬를 단장하는 수컷. 거울도 없으니 자신이 어떻게 춤추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암컷이 알려줍니다. 암컷이 수컷의 거울입니다. 수컷은 암컷을 통해서 자신을 봅니다.
암컷을 만질 수 있게 된 수컷. 수컷은 암컷의 배 아래에 있는 생식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팔처럼 생긴 더듬이 다리를 통해 암컷의 몸 안으로 정자를 넣습니다. 더듬이 다리가 곧 생식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려 짝짓기를 계속하죠. 암컷이 수컷을 허락한 이유, 그것은 수컷의 무늬와 춤이 어떤지 수컷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짝짓기를 한 암컷은 곧 새끼를 낳을 겁니다. 구애하는 수컷과 새끼 낳는 암컷. 하지만 성 역할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햇빛에 있으면 몸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죠. 이렇게 물소리가 큰 계절에 짝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자웅동체, 즉 암수가 한 몸에 있지만 짝짓기를 하면 다양한 새끼를 낳습니다. 본능적으로 짝을 찾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눈처럼 생긴 큰 더듬이 2개는 빛만 느낄 정도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짝을 찾을까요? 이들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끈적이는 점액질엔 신상 정보가 담겨 있죠. 이 흔적이 포식자를 부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에겐 점액을 맛볼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큰 더듬이 아래에 있죠. 작은 더듬이입니다. 작은 더듬이로 냄새를 맡고 맛을 봅니다. 이들은 평생 한 동네에서 삽니다. 하지만 느리고 앞도 잘 못 봐서 만나기 어렵죠. 그래서 암수 한 몸이 마지막 수단으로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서로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를 알아보는데 꼭 시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눈을 감으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죠.
나와 같은 종인지 크기는 비슷한지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기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뺨에 부풀어 오른 구멍, 생식공입니다. 평소엔 없다가 흥분하면 부풀죠. 눈 대신 입으로 생식공의 위치를 더듬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서로의 생식기를 밀어넣고 서로의 정자를 교환합니다. 그런데 생식기가 빠져나올 정도의 갑작스런 경련. 짝짓기가 끝날 때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죠. 모습을 드러낸 반투명의 가시. 등껍데기와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크고 단단하죠. 짝짓기 때 이 가시를 상대에게 찌릅니다. 가시엔 자신의 정자를 보호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없으면 정자는 상대방 몸에서 쉽게 죽습니다. 가시를 찌른 쪽은 아빠, 찔린 쪽은 엄마가 되는 거죠. 난자는 정자보다 훨씬 커서 만드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모두 정자만 제공하는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정자를 받은 달팽이는 혼자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새끼를 다 키울 때까지 함께하는 커플도 있죠. 열대지방으로부터 3,000km를 날아 이곳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알을 낳을 때까지 여러 번의 짝짓기를 하죠. 짝짓기 뒤에는 각자 휴식을 취합니다. 수컷이 먼저 자리를 뜹니다. 맡은 일이 있죠. 이곳에 그늘은 없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모든 모양을 일그러뜨리죠.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수컷은 달궈진 돌밭에서 둥지를 팝니다. 수컷의 매너입니다. 둥지를 확인하러 온 암컷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암컷은 아무 말 없이 나가고 수컷은 그 뒤를 쫓습니다. 발을 높이 올려 암컷에게 행진합니다. 처음부터 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엔 아까만큼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뭔가가 부족합니다. 암컷이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겁니다. 수컷은 여러 개의 둥지를 팝니다. 나중에 암컷이 한 곳을 고르죠. 그리고 다시 밀고 당기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여러 번 짝짓기를 했는데도 암컷은 왜 이러는 걸까요? 수컷은 왜 이렇게 매번 암컷을 어려워할까요? 수컷은 암컷 등에 올라탄 뒤에도 바로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사지하듯 암컷 등을 두드리죠. 해가 없는 흐린 날씨에도 수컷은 양산을 펴지만 암컷은 여전히 쉽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수컷이 분위기를 망칠 경우엔 가차없이 거부하죠. 암컷에게 다가갈 때 수컷은 항상 긴장합니다. 그래도 짝짓기 전엔 항상 등 마사지를 잊지 않습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둘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짝짓기 후까지 챙기는 커플이 있죠. 이들 역시 우리나라에서 새끼를 낳는 여름 철새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죠. 긴 다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동한 직후엔 할 일이 많죠. 먹이를 먹어 기운을 차린 뒤 영역을 두고 서로 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곳곳에 커플들이 보입니다. 이들 역시 일부 일처제죠. 암수 모두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몸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목욕도 빼놓을 수는 없죠. 깃털은 공중에서 말립니다. 이런 깔끔한 습성은 짝짓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암컷이 먼저 신호를 줍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죠. 신호를 읽은 수컷,
짝짓기에 앞서 의식을 치릅니다. 암컷의 뒤를 돌아 반대쪽으로 가서 씻는 동작을 합니다. 짝짓기 전 목욕 재개죠. 다시 암컷 뒤로 돌아 동작을 반복합니다. 짝짓기는 짧습니다. 하지만 여운이 있죠. 대부분은 짝짓기가 끝나자마자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죠. 끝난 뒤의 여운, 후희를 나눕니다. 항상 전이와 후희를 합니다. 그런데 연이은 짝짓기가 수컷에겐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표시가 있습니다. 짝짓기 준비가 된 암컷. 그런데 수컷은 암컷의 뒤가 아닌 앞으로 지나갑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이들에겐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끼를 다 키울 때까지 둘의 관계는 지속돼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 없인 불가능하죠.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운 겨울인지 이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곳의 겨울을 수십 번도 넘게 겪었기 때문이죠. 추위에도 강물에서 잔 이유는 천적 때문입니다. 물 한가운데 있으면 천적의 습격을 쉽게 알아채죠. 이제 흩어질 때입니다. 먹이를 찾으러 가는데 보통 가족끼리 움직입니다. 잡식성이지만 물가에 사는 먹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지 않은 곳을 찾으러 다니죠. 얼지 않은 개울, 4마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수컷입니다. 암컷과 비슷하지만 키가 살짝 더 큽니다. 암컷입니다. 보통 새끼 2마리 중 1마리는 죽지만 이 커플은 2마리를 잘 길렀습니다. 유조, 즉 어린 새입니다. 새끼는 목이 아직 갈색입니다. 같은 해 태어났지만 이쪽 새끼가 더 큽니다. 이들 부모는 벌써 20년 넘게 새끼들을 키워왔습니다. 두루미는 한번 짝이 되면 죽을 때까지 30년 이상을 함께 삽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루미 보호구역에 두루미들이 모입니다.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서. 유조도 옵니다. 근처 두루미들이 모이는 사교장이죠.
커플들은 등장부터 남다릅니다. 착륙하자마자 S자로 목을 구부려 인사하기. 맨 앞에 키가 큰 수컷 혼자 할 때도 있고, 암컷과 수컷이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외치듯이 소리를 냅니다. 보통 수컷이 먼저 울고 암컷이 따라옵니다. 이들처럼 박자가 잘 맞는 커플이 있고, 엇박자를 내는 커플도 있죠. 울음소리는 5km 밖까지 퍼집니다. 완벽한 화음은 곧 단단한 결속을 의미합니다. 다른 커플에게도 과시가 되죠. 그러나 커플의 진정한 과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춤이죠. 보통 수컷이 먼저 나섭니다. 수컷은 시작부터 신나 보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입니다. 오른쪽 암컷은 수컷만큼 적극적이지 않네요. 수컷은 암컷의 눈치를 봅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수컷. 다른 커플을 볼까요? 서로 맞추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가끔 맞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세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흥분해 버릴 때도 있죠. 하지만 이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서로를 봐야만 서로를 따라할 수 있고 다음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죠. 높이가 달라도 눈을 떼지 않고 한 몸처럼 뛰고 비록 얻어맞더라도 없었던 일처럼 마무리하는 커플도 있죠. 이들에겐 짝짓기 하는 시간보다 함께 춤추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얼지 않는 곳이 늘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커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두 마리뿐입니다. 새끼들은 독립을 했을 겁니다. 다시 짝짓기 할 시기가 온 거죠.
두루미에겐 커플의 결속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의 결속보다 집단의 위계가 더 중요할 때도 있죠. 바싹 마른 풀들, 물을 저장해둔 나무. 언뜻 보면 이곳은 메마른 땅입니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풍경이죠. 메마름 사이로 녹색이 흐릅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은 계곡이 있는 곳. 건조한 식생과 열대의 식생이 함께 있는 곳.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곳입니다. 남을 기분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털고르기를 받으면 몸에선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호르몬이죠. 구석구석 정성을 다합니다. 털고르기는 교환입니다. 주고받기죠. 하지만 늘 공평한 건 아닙니다. 서열이 높으면 남에게 짧게 해주고, 서열이 낮으면 남에게 길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팬지 사회는 철저한 서열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침팬지가 서열 1위 수컷 임바입니다. 40여 마리를 이끄는 리더죠. 서로의 긴장을 풀어주는 어른 수컷들. 그러나 긴장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수컷들의 과시 행동입니다. 소리 지르며 공격하거나 힘자랑을 합니다. 과시 행동은 서열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른 수컷의 근력은 인간의 3배 정도, 게다가 5cm가 넘는 송곳니가 있습니다.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흉터, 송곳니에 물린 자국이죠. 모 씨는 아직 어린 수컷입니다. 서열 다툼을 하는 어른 수컷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서열 다툼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서열 1위에게 짝짓기 기회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부푼 생식기. 암컷 킬러는 다시 가임기가 됐습니다. 새끼가 많이 컸기 때문이죠. 쿵쾅거리는 걸음. 암컷뿐만 아니라 무리 모두에게 짝짓기 한다고 떠벌리는 거죠. 킬러와 짝짓기를 한 수컷은 서열 1위 임바가 아닙니다. 서열 2위의
키탄비죠. 덩치는 무리 중에서 가장 큽니다. 서열 1위 임바보다도 우람하죠. 키탄비와 사마키가 서로 털 고르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마키는 서열 3위입니다. 두 수컷을 지켜보는 또 다른 수컷도 있죠. 서열 1위 임바입니다. 키탄비와 짝짓기 했던 킬라에게 누군가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수컷이 왼쪽에서 가운데 킬라의 털을 골라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킬라와 짝짓기한 수컷은 서열 3위 사마키입니다. 서열 1위 임바는 서열 2위와 3위의 짝짓기를 막지 않습니다. 킬라가 낳은 자식의 30%는 서열 1위 임바의 새끼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짝짓기를 하지만 독점하지는 않습니다. 임바 역시 가끔 힘자랑을 하지만 가장 힘센 수컷이 아닙니다. 힘만으론 서열 1위가 될 수 없죠. 임바가 공들이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임바가 서열 3위 사마키의 털을 골라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팔을 맞잡는 이 털 고르기 자세는 이 지역 침팬지만의 문화입니다. 이 자세에선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서열에 관계없이 주고받는 시간이 똑같죠. 또한 상대방의 정성을 실시간으로 되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임바 곁으로 드하브, 카솔야, 사나 등 서열이 낮은 수컷들이 모입니다. 권력은 결국 집단의 동의에서 나옵니다. 베풀어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곳 침팬지들과 임바는 알고 있죠.